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시각 6월 24일 수요일 새벽 시간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너무나도 큰 하락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오늘도 장 시작하기 전부터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오늘은 간밤에 있었던 이 미증시의 상황을 빠르게 정리해드리면서 당장의 오늘 장 대응과 함께 앞으로는 또 어떤 이슈들까지 남아있는지까지 전부 다 명확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아침이라 좀 바쁘시더라도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미증시의 3대 지수부터 우리가 확인해보게 되면은 다우존스는 장 초반의 낙폭을 전부 다 회복하며 양봉으로 전환이 된 반면에 나스닥과 S&P 500은 장 초반 개파락 이후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이걸 히트맵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기술주, 그 중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하락을 나타내준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당장의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로는 무려 마이너스 11%라는 급락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삼성전자와도 큰 연관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마이너스 7%가 넘는 급락을 만들어줬죠. 이 내용만 보면 오늘 아침 우리 삼성전자도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큰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닐까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 이 코스피 야간 선물 차트를 우리가 확인해보게 되면은 야간 개장가인 1339포인트에서 단 4포인트밖에 빠지지 않은 1335포인트로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보여준 급락의 영향이 미증시에 지금 훨씬 더 늦게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오늘 우리 삼성전자도 장 초반부터 바로 이렇게 또 한 번의 급락이 나올 위험성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의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프로그램에서 장 시작부터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하루 동안의 순매수 금액이 마이너스 2.1조를 넘어간 모습인데요. 여러분, 단일 종목 하나에서 2.1조의 매도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만 이만큼의 매도가 나왔다는 게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외인 창구의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JP 모간에서 장 막판 300만 주를 매수하며 총 200만 주, 모건 스탠리에서는 약 400만 주를 매수하며 둘이 합쳐서 600만 주의 물량을 매수한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정규장의 종가이자 저가인 31만 원으로만 계산해 봐도 약 2천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날 SK하이닉스의 수급은 어땠을까요?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에서 장 막판 300만 주를 매수했던 JP 모간이 이 SK하이닉스에는 오히려 하루 종일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장 마감까지 무려 57만 주의 매도 물량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간단하게 260만 원으로만 계산해 봐도 약 1.5조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에서 장 막판에 300만 주를 샀으니까 이 300만 주 33만 원으로만 계산해 봐도 그냥 대충 약 1,000억 원이 나오게 되죠. 하이닉스에서 챙긴 현금 중 일부를 다시금 삼성전자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큰 물량을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매하게 1,000억 원어치의 물량만 넣었을까요? 뭐 다른 종목에 투자한 걸까요? 이거를 제가 전체 시장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JP 모간으로 바꿔서 JP 모간만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매수로 볼게요. 자, 이 왼쪽을 쭉 보시면 다 장 마감 시간대인데 이걸 계속해서 내려봐도 삼성전자만큼 큰 물량을 매수한 다른 종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적어도 이 JP 모간에선 1조가 넘는 현금을 보유한 상태로 장이 마감되었다는 건데 이들이 왜 지금 이렇게 큰 현금을 챙겨두고만 있는 걸까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바로 얼마 전 이 JP 모건이 경고했었던 6월 분기 말 리밸런싱 매도 물량 때문입니다. 어제 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의 급락이 한번 나오게 된 건데 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6월 말까지 쏟아질 글로벌 주식 매도 물량이 무려 165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하나로 환산하면 무려 250조 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자금입니다. 이 정도의 자금은 무려 4년 만에 처음 나온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GPIF와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가 각각 600억 달러, 400억 달러의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큰 이슈라는 거죠. 실제로 현재 시간 기준 이 글로벌 증시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고 하더라도 니케이, 상해, 홍콩 이 세 개를 전부 다 봤을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락이 나와 버린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의 급락이 나와버린 거고, 다시 우리가 수급을 봤을 때 JP모간은 이러한 급락 속에서 신고가를 찍어준 SK하이닉스의 물량을 매도하고 장 막판 우리 삼성전자에 투자를 함으로써 미리 이 물량을 좀 담아놨다는 거예요. 애초에 여기서 하락장으로 전환이 될 거였으면 장 막판에 굳이 이 JP모간에서 다시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계속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250조 원에 달하는 리밸런싱 매도로 인해 주가의 저점이 나오는 그 구간까지 분할 매수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현금을 좀 챙겨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현금을 챙겨둔 이유, 이게 끝이 아닌데요. 다가올 7월에는 국민연금에 60조 원 리밸런싱 매도까지 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역시 6월 말까지는 리밸런싱에 유예를 좀 두고 있지만 다가올 7월 리밸런싱 재개를 앞두고 최대 60조 원 규모의 매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오후장 코스피 지수가 순식간에 밀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날 낮 12시를 기점으로 주가의 급락이 한번 나와주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 연기금의 매도액이 1,500억 원대까지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연기금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볼까요? 자, 우리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수급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옆에 이 연기금 쪽에서 지난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물량을 매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국민연금이 매도만 이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높아져서 그런 건데, 실제로 지난달 5월 말쯤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기존 14.4%에서 최대 28.8%까지 2배가량 늘어난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매수세가 잠깐 강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의 보유 비중이 무려 30%가 넘게 차오르면서 이 28.8%를 초과해 버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28.8% 넘어섰으니 당장의 물량을 매도해야 할 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아니, 어제 국민연금의 이사장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더 높일지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말까지 했는데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닙니다. 이 뉴스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돼요. 보시면 연말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적혀있죠. 당장 눈앞에 닥친 이 7월 리밸런싱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엔 연기금이 지금처럼 단계적인 매도에 나선다는 신호가 확인되는 순간 외인들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결국엔 연기금이라는 이 기관의 이탈이 외인의 이탈까지 이어지는 이 악순환을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영상이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다 알아두셔야 돼요. 제 캐비너시 의장이 그린스펀 시대를 동경하며 모호한 화법을 쓰기로 작정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자, 이 그린스펀 시대는 과거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이 연준 의장이 의도적으로 시장이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화법을 써서 경제를 이끌어갔던 시기를 뜻합니다. 미국에선 이때를 경제 황금기라고 칭할 만큼 장기 호황을 누렸던 시기죠. 자, 지금 이 모습을 캐비너시가 다시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얼마 전에 발표된 이번 FOMC의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나와버린 건 맞지만 이 점도표의 투표 자체가 6월 11일경에 이루어진 투표이고, 당시엔 그 이후에 있을 유가의 하락이나 시장의 안정을 연준 위원들이 전혀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투표이기 때문에 다가올 7월 말 FOMC에선 이 유가 하락분까지 다 반영되면서 점도표가 훨씬 비둘기파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유가도 확인해보게 되면은 6월 11일이 이때거든요. 자, 한동안 횡보만 이어갔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점도표를 투표했고 그 이후에 지금 유가의 급락이 한번 나와버리다 보니 이게 7월 FOMC에서 반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에 확인해야 할 자료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7월 초에 공개될 이 6월 FOMC 회의 의사록입니다. 자, 여기에 이번에 캐비너시가 모호하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7월 말에 있을 다음 FOMC가 진행되기 전까지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당장 현지 시간 6월 24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25일 내일이죠. 새벽 5시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이젠 접어두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살펴봤듯이 오늘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 하루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지금은 마이너스 12%라는 폭락이 나와버린 상황인데요. 그만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650억 달러의 리밸런싱 매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악재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주가의 반등을 기대해보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회는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실시간으로 이 외인들이 움직이는 걸 계속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매일 그렇게 하시다가는 일상생활조차 지장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외인들이 움직여줄 타이밍을 꼭 알아두셔야만 하는데요. 여러분, 7월에 있는 큰 이벤트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또 나오는 달인데요. 뉴스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전망이 영업이익 예측 불가라고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번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결국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글로벌 리밸런싱이 끝나고 7월에 국민연금의 60조 원 규모 리밸런싱까지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확인했듯이 현재 수중에 어제 하루에만 1조가 넘는 현금을 챙겨둔 JP모간 쪽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집하며 주가의 반등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다고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하락을 기회로 보셔야 한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라 이 외인들처럼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린다는 거예요. 결국 현 상황의 승패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속보들과 우리가 아까 살펴본 수급 상황까지 같이 확인하는 대응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업도 따로 있으시고 그 본업 하시면서 저처럼 이 차트와 수급, 실시간 속보까지 다 살펴보면서 대응하시기는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혼자 하면 공포나 환희 때문에 꼭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져요. 현재 상황이 좀 긴급한 만큼 제가 이 채널 통해서 빠르면 당장 오늘 오전장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 타이밍까지 다 잡아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이상하게 의견을 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자, 이게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삼성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세요. 지금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따로 구분을 놓고 여러분들의 평단가에 맞춰 당장 오늘 오전장부터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슈들로 인해 또 한번 주가의 큰 변동성이 한 차례 나타나 주려고 할 때 우리가 대응해야 할 이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빠르게 찾아내서 이걸 여러분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즘 이 FOMC 금리 발표와 연기금의 매도 그리고 전쟁 이슈들까지 다 겹치면서 시장 상황이 좀 급변하다 보니 제가 이 상황 너무 안 좋다 싶으면 여러분들께 매도를 권장드릴 때도 자주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싶진 않다. 여기서 더 떨어질 테면 떨어져라. 난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자, 제가 그런 분들께는 매도에 대한 관점은 싹 다 빼고 현재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다시금 매수를 가져가면 좋을지 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제가 이분들은 따로 구분해 놓을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실 때 삼성 뒤에 매수라고 적으셔서 삼성 매수 이렇게 4글자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분들은 좀 따로 구분해 놓고 이후에 나올 추가적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일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이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채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 삼성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댓글 내용들까지 한 번씩 다 확인한 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까지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댓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이런 걸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바이오주에서 먼저 급등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는 뭐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던 제지회사도 택배회사 따라서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엔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 냈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도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만 라이브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전문가분들과 24시간 내내 미증시부터 글로벌 속보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이렇게까지 해야만 대응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의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여기로 삼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 대응 전략들을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당장에 오늘 오전장에서부터 나타날 큰 주가 흔들림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또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하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이 중동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대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류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